안녕하세요. 그 대표 이야기의 그 대표입니다. 오늘은 1월 27일 수요일 7시 57분입니다. 8시가 거의 다 됐는데요.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. 오늘 계획은 8시 초반에 한 콜을 타서 9시 전에 완료를 하고 9시에 또 한 콜을 타고 10시 전에 완료하고 10시 전에 콜 떨어지기 전에 한 콜 더 타서 일단 3콜 정도는 빨리 타고 그 이후에 1시간 기다려서 한 콜씩 타보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은 좋은 게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몇 가지를 해주셨어요. 제가 어저께 부탁을 좀 드렸더니 그래가지고 보험에 대한 거, 또 제가 콜 잡는 노하우에 대한 거, 뭐 이런 거 몇 가지 여쭤보신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할 말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기분이 제가 좋고요. 제 영상 밑에 제목 있는데 제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요, 제 핸드폰으로 궁금하신 거나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나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다 잡고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시간은 11시 46분입니다 지금 신사동 도착해가지고 집 쪽으로 가고 있고요. 오늘은 8시 전에 나왔는데 콜을 골랐다기보다는 좀 애매하더라고요. 하기가 애매해서 한 8시 반 좀 넘으니까 그때부터 오다가 뜨기 시작하고, 어제는 8시 40분에 목동 가는 거 4만원짜리를 첫 콜로 타서 되게 좋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4만원짜리를 기다리면 언제 콜을 탈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4만원짜리 탄다는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접었습니다. 그래서 목동 19,000원짜리가 나오길래 바로 그냥 잡아가지고 9시 반 정도에 도착했고요. 그래서 목동에서 선유도역 쪽으로 넘어와서 선유도역에 오다가 엄청 많은데 거기서도 오다가 또 애매해서 화정역 가는 게 37,000원짜리가 또 떴길래 그냥 37,000원짜리 화정역을 잡았는데, 도착했더니 화정역 갔다가 그 옆에 그 고양시청 그 앞쪽에 거기서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카카오로 잡았는데 뭔가 잘못됐는지 도착지가 화정역으로 돼 있고 경유는 없는 거로 나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맨날 그렇게 간다고 그래가지고 좀 잘못된 걸 알았는데, 알겠습니다,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. 그리고 그냥 출발을 했거든요. 근데 먼저 내리신 분이 자기 집까지만 찍은 거예요. 그래서 뒤에 내리시는 분이 미안하다고,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때서야 사과를 하는 거예요. 처음엔 사과를 안 하더니 그러면서 10,000원을 더 주시네요. 포기하고 마음 비우니까 TV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영상을 찍으려는데 오토바이가 계속 지나가고, 그래서 영상 찍는데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얼마 못 찍었어요. 금액으로 따지면 8만원이 조금 안되게 찍었는데 일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어저께 저한테 영상에 참고하라고 몇 가지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저만의 노하우가 없느냐, 오다 잡는 그런 걸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, 저는 이 피크 타임에는 일단 자동은 꺼놓습니다. 로지 자동은 꺼놓고, 그리고 이제 오다가 이렇게 몇 개 뜨잖아요. 막 뜨면 그거 안 갈 오다들은 도착지 누르고 거부 눌러가지고 다 삭제해버립니다. 근데 이제 오다가 워낙 많이 뜰 때는 그거 삭제할 시간도 없잖아요. 어쨌든 안 갈 오다들은 계속 삭제를 하고 자동을 꺼놓고 그렇게 합니다. 자동이 들어오면 밑에 있는 오다도 못 잡으니까요. 그리고 뭐 특별한 노하우라는 게 좀 애매한 게, 요즘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참 애매해요. 예전 같으면은 오다를 무자리지 말아라, 바로 앞에 있는 오다 그냥 웬만하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요즘은 고르면은 탈 수가 없잖아요. 어느 정도 골라서, 그러니까 그 고르는 기준이, 저는 첫 번째 콜은 웬만하면 서울 안에서 탑니다. 첫 번째 콜부터 지방을 가게 되면 지방에서는 서울처럼 이렇게 9시가 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콜이 많이 뜨거나 이런 게 아무래도 서울보단 적기 때문에 첫 번째 콜은 서울에서 무조건 하고요. 그리고 가격보다는 도착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을 잡는 거. 그리고 가능하면은 기다리지 않고 타려고 그러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. 저도 오늘 40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오다를 잡았으니까, 제가 진짜 기다리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
그리고 또 이제 보험 관계된 거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, 일단 사고가 나면 보험 가입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. 그 기준이 1년에 한 건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한 건 사고가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3년 안에 3건 사고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해요. 근데 3년에 4건이거나 1년에 2건이면 가입이 안 되죠. 근데 그거보다 더 적게 사고가 나더라도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. 그래서 이게 100%이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.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1년의 기준입니다. 1년의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.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사고 건수에 대한 1년은 갱신하는 날 기준으로, 보험 증권 갱신하는 날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그 이전 1년 그 안에 사고가 2건 있으면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KB 손해보험 얘기고, 대리운전 기사 보험을 거의 KB에서만 들어주거든요. 동부에서도 지금 거의 안 들어줍니다. 근데 동부는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요. 3년에 2건 이상 있으면 가입이 안 돼요.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선인데 사고가 그렇게 나서 가입이 안 되면 또 방법은 있습니다. 4건이어가지고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 건을 환입을 하면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. 100%는 아닌데 보통은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. 근데 그게 KB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KB 손해보험 사고를 환입해야지만 돼요. 다른 보험사 사고 난 거를 환입한다고 해서 KB 손해보험에서 가입해 주진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사고 난 건수는 내 차를 운전하든 남의 차를 운전하든 또는 대리운전을 하든 또한 경우에 난 사고라도 다 포함됩니다. 대리운전 하면서 사고는 한 건도 안 났는데 다른 걸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것 때문에 대리운전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방금 전에 또 기사님이 문의하신 내용인데요. 이제 충전금이 부족해가지고 로지에서 그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잖아요. 그러면 프로그램상에 그 입금된 금액이 확인이 안 돼요. 그럴 때는 프로그램을 껐다가 키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입금만 하면 바로 적용이 되는데 프로그램 상에 갱신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프로그램을 껐다 키면 바로 충전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건당 보험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는 3콜밖에 안 탔는데 보험료가 4건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건당 보험은 그 오달 잡으면 운행 보고라는 안이 있거든요. 그거를 고객을 만난 다음에 눌러야 되는데 그걸 미리 누르고 난 다음에 캔슬이 되는 경우에 그게 보험료가 청구가 됩니다. 왜냐면 그 운행 보고라는 걸 누른 순간에 보험료가 청구가 되기 때문에 캔슬이 돼도 환불이 안 돼요. 그래서 꼭 캔슬 됐을 때는 운행 보고를 누르기 전에 캔슬을 해야 보험료가 안 빠져나갑니다. 그리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, 대리운전을 하면서 세금 신고가 되는 게 원천 징수 빠진 오다들만 매출 신고가 되거든요. 그래서 보통 뭐 한 달에 300만 원을 버신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크나 후불 중에서 원천 징수가 빠지는 건 한 7, 80% 정도 빠지니까 실제로는 한 100여만 원 정도만 세금 신고가 돼요. 매출 신고가 돼요.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세금 신고하는 거는 일부러 하실 일은 없어요. 근데 투잡하시는 분들 중에 기존 소득하고 합산이 돼가지고 공제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는 분들은 그 적게 신고가 됐더라도 그 내용을 합산해가지고 그 공제를 받는데 그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세금 신고를 뭐 신경 쓰실 일은 전혀 없고요. 투잡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공제 받기 위해서는 전체 소득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같이 합산을 해가지고, 그때도 현금 탄 거 이런 거 다 신고할 필요는 없고요. 세무서에 신고가 돼 있는 원천징수 차감된 오다들에 대한 내용만 신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신고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체 매출의 한 30% 40% 많아야 3, 40%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근데 법인만 하시는 분들은 100% 소득이 신고가 되니까 그럴 때는 매출이 높으면 그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. 오늘 몇 가지 궁금하신 점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렸는데요.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
문자나 뭐 전화 주십시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